대체로 밤에 나오고 낮엔 오히려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잘 때만 되면 이 멜라토닌이 나오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 한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자, 혹시 이 멜라토닌이 생물학적 시계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닌가? 멜라토닌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만 알아낸다면 불면증이 해결될 수 있겠네? 라는 결론에 도출되죠. 안녕하세요. 5천만 랜선아들이 되고 싶은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인간 역사에서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죠.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2편입니다. 현대인의 불면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체의 어떤 물질, 바로 멜라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멜라토닌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불면증을 해결할 이 단서, 이 멜라토닌을 어떻게 이용하고 복용해야만 효과가 가장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불면증을 의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1900년대 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1900년대 중반까지도 이 불면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 자, 그냥 뭐 수면 습관을 좀 개선을 해본다든지, 먹는 음식을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허브를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나마 효과가 있는 약은 마약이나 수면제, 이런 애들이 좀 효과를 봤겠죠. 자, 근데 이게 당연히 부작용이 있었겠죠. 자, 얼마나 먹어야 문제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으니까 수면제를 잘못 먹고 사망해 버린다든지, 뭐 마약 중독 이런 것들에 시달렸다라는 거죠. 자, 마땅한 대안 없이 그냥 지지부진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58년도에 우연히 이 멜라토닌을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제가 소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실험실에서요, 소의 솜가채를 갈아서 물에 타, 그 다음에 개구리 피부에 뚝 떨어뜨려 보니까 개구리의 피부색이 옅어졌어요. 이 솜가채에 뭐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58년에 예일대학교의 러너 박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솜가채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을 분리해냅니다. 자, 이 멜라토닌은요, 멜라닌 그리고 세로토닌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멜라닌 색소를 응집시키는 성질이 있는데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으로부터 합성되는 물질이라 멜라토닌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호르몬이 몸에서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갖고 얘가 나오네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하루가 24시간이죠. 멜라토닌이 언제 나오냐 보니까 대체로 밤에 나오고 낮엔 오히려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잘 때만 되면 이 멜라토닌이 나오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 한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자, 혹시 이 멜라토닌이 생물학적 시계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닌가? 멜라토닌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만 알아낸다면 불면증이 해결될 수 있겠네? 라는 결론에 도출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요, 멜라토닌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멜라토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현대에는 이걸 약으로 출시됩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왜 이렇게 멜라토닌에 열광했는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불면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늘어났다라는 게 가장 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만 해도 일 때문에 새벽까지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저도 밤잠을 좀 많이 설치는 편인데, 거기다가 요즘에 어때요?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잠에 드는 시간 자체가 정말 늦어지고 사람들마다 다 규칙적으로 잠자지 않게 됐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멜라토닌의 합성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년기, 노년기에 계신 분들일수록 점점 더 잠에 드는 게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을 보충해 줘야 되겠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멜라토닌은요,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 잠이 좀 너무 없어졌어. 나이가 드니까 잠이 줄어들었어.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이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불면증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멜라토닌의 기능들이 더 밝혀지기 시작해요. 자, 뭐가 있냐? 활성산소를 제거해줘. 그리고 인체 리듬을 조절해줘. 자, 스트레스도 관리해주네? 야, 시차 적응 조절까지 해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때? 야, 좋은 것만 잔뜩 모아놨네. 이거 뭐야? 이렇게 됐겠죠. 특히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해외를 나가는 분들께 너무너무 좋았다. 보통 시차 적응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 멜라토닌을 먹여봤어. 그러니까 수면 리듬을 현지에 맞게 적응을 하더라는 거야. 자, 잠도 잘 오게 해줘. 스트레스 관리해줘. 항산화로 건강도 챙겨줘. 생리활동 주기에도 이게 도움이 돼. 시차 적응하는 데도 필요해. 이걸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자, 게다가 최근에는요, 당뇨, 비만, 치매 예방까지 멜라토닌이 굉장히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한 동물 연구에서는요, 이 멜라토닌이 지방을 분해해주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증가시켜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염증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뇌세포의 소멸을 제어해줘. 그럼 어떻게 돼? 치매를 예방해주겠지. 추가적인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사실 이 정도 결과들만 놓고 봐도 굉장히 이 멜라토닌이라는 녀석이 중요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우리는 더 필요하다 라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젠 제품으로 이 멜라토닌들이 나왔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먼저 이 멜라토닌이 시중에 개발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를 보니까요, 이제 미국이나 여타 해외에서 이 멜라토닌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주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형태가 나와서 저희도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봤는데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알약 형태의 정제형이 있었고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구미형, 그리고 마시는 형태 액상형, 그리고 입에서 녹여서 먹는 서방형이라는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참고로요, 우리나라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이 서방형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특이점에 맞춰서 고르기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빌드업을 해놨는데, 이 좋은 기능을 가진 멜라토닌 어떻게 보충하면 좋냐. 자, 멜라토닌도 그냥 막 먹으면 좋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복용하면 불면증을 없애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느냐. 자, 첫 번째,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를 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복용 시간 준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멜라토닌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밤에 영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권장 시간은요, 잠들기 전에 30분 혹은 1시간 전에 이걸 복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체내에서 멜라토닌이 수면을 유도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저용량에서 점점 점진적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멜라토닌의 권장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0.2mg에서 5mg으로 좀 편차가 큽니다. 자, 수면제에 비해서 이건 부작용이 좀 없는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걸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어지러움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시중 제품들이 보니까 2mg을 좀 흔하게 판매하고 있는 걸 저희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한꺼번에 복용하기보다는 적은 양부터 좀 복용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문 의약품 또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찾으셔라 라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크게 합성, 그다음에 동물성, 그리고 식물성,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식물성 멜라토닌은요, 합성이 아닌 추출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화학 합성으로 인한 잔류화합이 없고요, 그리고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을 고려해서 우리가 멜라토닌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마냥 좋은 멜라토닌이지만 주의하고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국내에 유통되는 이 멜라토닌 제품들은요, 전문 의약품이거나 일반 식품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이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사 처방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자, 물론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뭐 의사 처방을 받으면 구입이 가능하긴 한데 최대 50일 분량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대체 방법은요, 바로 식물성 멜라토닌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과일이나 채소에서 추출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잠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을 무조건 찾고 있는데 매번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그때그때 받아야 된다는 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식품으로 유통된 식물성 멜라토닌은요, 그런 제약이 없어요. 자, 적당히 수면에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수요에 맞춰서 개발이 됐겠죠. 자,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접근성은 매우 좋다. 참고로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된 멜라토닌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승인되지 않으니까 만약에라도 그런 제품을 누가 허위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꼭 확인하시고 그런 제품들은 걸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요, 부작용이겠죠. 사실 이게 수면제에 비하면은 의존성도 정말 낮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거 많이 먹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기증이라든지 두통, 구토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은 용량으로만 필요할 때
꼭 드시는 걸 추천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과 그걸 보충해주는 제품, 그리고 어떻게 복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알려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 또는 새로 기능이 보완된 제품들 위주로 저희가 이거 골라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다음 영상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